때때로 말보다 더 강력하거든요. 이지아이. 안녕하세요. 이지아이 이지쌤이에요. 오늘은 언어 발달이 느린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줘야 하는 제스처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막 영상을 클릭하신 어머님, 아버님들께서는 이런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당장 말이 트였으면 좋겠는데 제스처가 중요한 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요. 네, 우리 아이가 말이 느리면 아이가 소리 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마음이 많이 드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돌탑을 쌓을 때 맨 밑에 있는 아랫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납작하고 단단한 큰 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제스처라는 점. 그래서 오늘은 저 이지쌤과 함께 제스처 이야기를 조금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제스처는 몸이나 얼굴, 손 등으로 전하는 의사소통 방식이에요. 어린 시기의 아이들은 아직 다 말을 배우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스처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주로 표현하다가 아이의 말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 제스처와 말을 동시에 사용해서 의사를 표현합니다. 그러다가 주 의사소통 형태가 말로써 자리를 잡게 돼요. 물론 어른이 되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제스처를 많이 써요. 이때는 내가 하는 말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어지곤 합니다. 자, 우리는 왜 말, 언어라는 것을 사용할까요? 일단 배우고 나면 인간이 소통하는데 가장 쉽고 편리한 방법이 이 언어 사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제가 일단 배우고 나면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말인즉슨 배우기 전에는 이 새로운 편리함을 알기 전에는 내가 현재 쓸 수 있고 쓰고 있는 방법이 제일 익숙하고 편한 법이에요. 아이가 지금 언어 발달이 조금 느린 상태인데 어른 입장에서는 아이가 빨리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을 먼저 가르치게 되면 아이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너무 어렵거든요. 여러 이유 때문에 아직 우리 아이는 현재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선 돌탑을 쌓듯이 말을 아직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말은 할 수 있지만 단어가 얼마 안 될 때, 이때 우리는 꼭 아이에게 제스처가 일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먼저 도와주어야 합니다. 마치 어른이 말을 일상적으로 쓰듯이 말이죠. 우리 아이가 아직 언어가 덜 트였는데 제스처를 사용하는 양도 적다면 집에서 오늘 말씀드릴 이 3가지를 오늘부터 알려줘 보세요. 첫 번째 제스처는 뭘까요? 혹시 이거나 이거를 예상하셨나요? 네, 둘 다 아닙니다. 첫 번째 제스처는 눈입니다. 시선의 이동인데요. 사실 이 제스처는 우리 아이가 이미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스처일 수도 있어요. 제스처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아이가 지금 하고 싶은 아이템, 장난감이나 음식 등이요. 아이가 지금 원하고 관심이 있고 하고 싶은, 갖고 싶은, 먹고 싶은 그런 아이템을 아이가 짧은 시간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이가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 어른은 아이에게 그 아이템을 주는 것이죠. 아이 앞에 아이가 좋아할 만한 아이템과 별다른 자극이 없는 아이템을 동시에 두어요. 그럼 아이는 짧은 순간 이 2개를 다 보고 우선은 확인을 할 겁니다. 이때 둘 중에 아이가 더 선호하고 지금 하고 싶은 것을 쳐다보게 하세요. 어떻게 쳐다보게 하냐고요? 아이의 얼굴이나 머리를 잡고 얼굴과 시선의 방향을 아이가 선호하는 것 쪽으로 유도시켜주면서 이거를 잠깐 쳐다보아야 한다는 이 제스처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 후에 곧바로 어른은 그 물건을 아이에게 줍니다. 이때 어른이 2명이 있다면 훨씬 더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한 명의 어른은 이렇게 아이 맞은편에 앉아서 2가지의 아이템을 제시하고 다른 한 명은 아이의 뒤에 서서 아이의 고개를 선호하는 아이템 쪽으로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이가 선호하는 아이템을 쳐다보았다면 앞에 앉아있던 어른이 웃으면서 그 해당 아이템을 아이에게 주는 것이죠. 이걸 반복적으로 연습하면 아이는 단지 눈빛 그리고 고개의 약간의 움직임만으로 내가 어떤 아이템을 원한다는 것을 상대에게 표현했고 그걸 어른이 알아들었구나 하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알려드릴 제스처가 바로 가리키기예요. 아이가 원하거나 관심이 있는 것을 표현할 때 눈빛으로 응시를 잘 하는 것이 이제 여러 번 확인이 되었다면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손으로 가리키기를 유도해 봅니다. 자, 여기서 저 이지쌤이 처음에 했던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배우고나 보니까 언어가 가장 편리하기 때문에 현재 모든 사람들이 언어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요. 이걸 아이 입장에도 똑같이 대입해 줘야 해요. 눈빛까지는 아이 입장에서 굉장히 쉬운 활동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제 두 번째로 가리키기를 가르치면서 갑자기 단계가 어려워지면 절대 안 됩니다. 아이의 입장에서요. 뭐 어른인 우리의 입장에서야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는 게 뭐 그리 어려울까? 혹은 이렇게 손을 모으는 활동이 왜 그렇게 어려울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 있어요. 왜 어렵냐면 어떤 아이 같은 경우는 손가락을 이렇게 오므려서 정확한 이런 포인팅 제스처를 만드는 게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어떤 아이는 성격이 너무 급한 나머지 자기가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 그 찰나를 기다리는 것 자체가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른은 무언가 이렇게 정확하게 완성된 손의 모양보다는 아이의 입장에서 내가 이 제스처를 했다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저 이지쌤은 이 2번 제스처를 물론 이렇게나 이렇게 가르쳐 줄 때도 있지만 이렇게나 이렇게 가르쳐 주기도 했어요. 대신 이 2번 제스처를 가르쳐 줄 때도 핵심은 1번 제스처 때 두 물건이 있고 고개, 눈의 시선이 요렇게 혹은 요렇게 이동을 했었죠. 손으로 가리킬 때도 아이의 손의 방향이 이렇게 혹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이 앞에 2개나 3개 정도의 물건을 널리 떨어뜨려 놓는 거죠. 이 방향의 구분이 확실하게 될 정도의 거리로. 그리고 이 거리를 조금씩 늘려나가요. 늘려나가면서 아이는 자연스럽게 이 물건을 가리키고 그리고 가리킨 물건을 봤는데 아주 약간의 시간이 소모가 되거든요. 0.1초씩 조금씩 이렇게 시간이 조금씩 걸리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는 조금씩 일련의 기다림 또한 익힐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세 번째 제스처예요. 세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제스처는 아이가 무언가를 원할 때, 선호할 때 그걸 표현하기 위한 제스처였죠. 세 번째는 싫을 때예요. 아이가 무언가를 거부하고 싶을 때 거부의 제스처를 한 가지 가르쳐 주세요. 저 이지쌤의 경우 도리도리라든지 손으로 이렇게 X를 만드는 제스처를 가르쳐 주는 편이에요. 만약 앞의 이야기처럼 이 두 가지가 아이 입장에서 힘든 제스처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렇게 손을 내밀거나 얼굴을 휙 돌리는 제스처를 알려줍니다. 거부의 제스처는 아이가 무언가 좀 싫은 상황을 설정해 준 뒤에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집에서 엄마 아빠는 아이에게 여러 번 이렇게 막 뽀뽀를 해주면서 아이가 이제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표정을 지을 때 거부 제스처를 유도해 주시거나 밥을 먹을 때 이제 그만 먹고 싶은 상황, 듣기 싫은 노래가 계속 나오는 상황 등등. 또 그다지 맛없는 과자랑 맛이 굉장히 좋은 과자를 두고 아이에게 맛없는 과자만 들이민다든지 이런 상황을 설정한 뒤에 아이의 얼굴을 잡아 도리도리를 시키거나 이렇게 손을 내미는 제스처를 알려주고 아이가 이런 제스처를 했을 때는 그 행동을 즉시 멈추어 주시는 겁니다. 아이가 현재 적은 수준의 단어를 쓰고 있거나 무발화 상태라면 오늘 저 이지쌤이 말씀드린 이 3가지 제스처를 아이에게 꼭 한번 알려줘 보세요. 아이가 제스처를 빨리 습득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습득을 하는데 얼마간의 시간이 이제 반복적으로 소요가 될 수도 있어요. 단어나 말소리를 가르치며 따라하라고 연습하는 시간도 많이 중요하지만 아이가 몇 가지 제스처를 사용해서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도 이에 못지않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 입장에서 아주 쉽게 느껴진 그런 의사소통 방법으로 의사소통의 성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는 어른과 아이 사이에 소통을 위한 규칙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첫 단추가 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추후 아이의 자발화에도 많은 영향을 가져다 주게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오늘은 저 이지쌤과 함께 오늘부터 아이에게 가르칠 수 있는 3가지 제스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어요. 내용이 도움되셨을까요? 만약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 이지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번에도 유익하고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